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다. 자, 리플 모내기님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. 일단 좀 다 말씀하시고 글을 3, 4개 정도 적고 나니 그다음 적을 내용이 없다. 이게 이제 현실적인 뭐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최대한 사실 알맹이가 있는 글이면 더 좋고 알맹이가 조금 없다 싶어도 일단은 무조건 꾸준하게 하나는 계속해서 뭐 주 3개 정도는 쓴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,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성과 중심.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을 시켰고 거기서 고객 문의를 몇 통을 안겨다 드렸고 거기서 계약을 얼마나 시켜 드렸는지, 요 3개를 가장 중심으로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성과가 뭐 신규적으로 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, 계약까지 뭐 이뤄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규 소식을 업데이트 해줘야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사실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어필하셔야 되고, 뭐 작업 방식이나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쓰기가 좀 어려운 건데, 그것도 또 업종별로 정리하면은 계속해서 쓸만한 컨텐츠가 되고요.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, 이제 이 글을,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. 나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비슷한 얘기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 하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. 근데 물론 처음 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유사성은 피해야 돼요.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, 유사성을 피하는 상태에서 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근데 실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실제 사례를 다뤄주는 게 가장 좋고, 이렇게 실제로 대행하는 데 있어서 뭐 사장님과의 어떤 소통했던 부분들, 그런데 이거를 공유해드려도 되겠다, 다른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는 게 낫겠다, 이런 포인트들, 혹은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죠. 이게 중요하겠다, 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어쨌든 비용, 그러니까 성과, 매출, 뭐 노출 이런 거 위주로 성과 위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마케팅 블로그도 같은 고민이지만 의뢰를 받은 업체에 글을 써줄 때 내용도 적을 게 없다. 나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, 말이 안 되는 게, 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인테리어랑 뭐 헬스장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, 헬스장은 사실은 사례별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조금 정리할 게 없기는 한데요.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업체 대표님과의 소통이에요. 만약에 내가 쓸만한 소스가 없다, 그럼 소스 달라고 해야 돼요. 소스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마냥 지어낼 순 없다. 그래도 어떤 팩트는 좀 줘야 되고 어떤 좀 소스는 줘야 된다. 그런다고 했을 때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헬스장에서 그런 사진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, 만약에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회원님들 뭐 관리하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해줄 수 있다 하면은 이제 그런 사진을 요청을 해야죠. 그랬을 때 만약에 사진만 가지고 또 쓸 내용들이 많아지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라 라고 하면 솔직히 쓸 게 없죠.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공 사례라는 게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, 그걸 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써내려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, 인테리어는. 근데 뭐 헬스장 뭐 이런 거는 스토리라고 할 게 딱히 없으니까 사실은 좀 대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만약 학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조금 더 할 만한 게 있을 수 있는데, 학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. 학원도 좀 어렵고, 아, 의료기기도 어렵죠.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소재가 없고 글 쓸만한 소재가 없고 또 관련 키워드가 별로 없는 그런 업종은 받지를 않아요.
예, 그런 업종들은 뭐 의료기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판매적인 상품이다라고 하면 사실 관리 대행이 맞지는 않아요. 업종 특성상 그냥 뭐 건바이 건으로 뭐 개인 블로거에다가 태우는 식이나 이런 식이 낫지 사실 관리 대행 할 만한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물론 키워드만 충분하다면 그것도 이제 업체랑 또 이렇게 협의만 잘 되고 소통만 잘 되면 어 사실 불가능한 건 없고요. 근데 자료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. 어떤 자료를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든 소통을 잘 하셔야 성과가 나고요. 지금 관리하는 업체 중에 뭐 인테리어 업체가 대부분인데 막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요즘 마케팅 요즘 성과가 너무 잘 된다. 계약이 너무 잘 되고 또 이제 타 회사에서 막 견제를 하느라가 미치겠다. 우리만 잘 되니까 막 시장은 요즘 안 좋은데 우리만 잘 되니까 막 견제하고 미치겠다. 막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결국에는 그분의 블로그가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. 사진도 되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요런 거는 이렇게 올려달라 주문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 그러시니까 컨텐츠의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그래서 노출도 잘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또 하나 또 다른 업체 제가 맡고 있는 업체는 노출은 되게 잘 되는데 이게 성과가 안 나요. 그거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사진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뭐 이래서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료와 사진을 요청하면은 거의 주지를 않아요.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의 사진만 주는 식. 그러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쓸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텐츠도 떨어지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구매 전환이 안 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마케터의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와의 소통이 정말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.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. 근데 그게 마케터가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돼요. 그냥 전화를 막 하든가 아니면 좀 강하게 나가야 돼요.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안 주시면 저희 못합니다. 이렇게 예, 이렇게 못합니다. 저희 이거 그냥 차감합니다. 저희 이거 뭐 연기 안 시켜드려요. 이렇게 물론 말을 싸가지 없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이게 이렇게 업체에서 자료와 뭐 이런 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컨텐츠 퀄리티 있게 못 쓴다. 그러면 이 매출 올리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달라. 그런데도 안 되면 솔직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그냥 저희도 그냥 이거 돈만 벌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퀄리티 다 포기하고 그냥 해달라는 포스팅만 해주면 돼요. 그래서 거기서 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포스팅 하는 거에 그냥 의미를 두시는 분도 있고 성과가 뭐 좀 적더라도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. 근데 뭐 자료도 안 주고 뭐 사진도 제대로 안 주는데 성과를 바란다? 그거는 솔직히 놀부심보죠. 예. 그런 데가 있으면 그냥 중단을 하세요. 그런 데는 솔직히 어느 업체랑 해도 이거는 어느 서비스를 받아도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라고 하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. 못 해드린다. 우리는 그렇게 못 해드린다. 그냥 딱 잘라 말하세요.